네, 오늘 현장 플러스 시간에는 승계 과정에서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기업, 두산과 롯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. 먼저 두산그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산업부에 박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주 골자는 이제 박용만 두산그룹 총괄 회장이 이제 물려준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을 어제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긴 아실 텐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후에 알았습니다. 예. 박명호 기자는 언제 알았어요, 이거?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오후쯤 알았는데 네. 워낙 이 박용만 회장이 경영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,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. 네. 뭐 SNS라든지 뭐 또 지난해 대한상이 이제 뭐 회장으로서 예.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뭐 사면권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했었고 네. 특히나 그 기자간담회 이런 걸 할 때도 박용만 회장 굉장히 뭐 호탕합니다. 뭐 속내에 있는 말들 뭐 거침없이 얘기하기로 유명하고 또 뭐 술도 잘 마시고 하여튼 예. 뭐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좀 의외였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뭐 회장직을 이렇게 승계를 한다. 근데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어쨌든 뭐 이사회 의장 뭐 등기이사로서 임기가 좀 뭐 많이 남아 이제 거의 끝났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승계를 뭐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했다. 예. 사실 두산그룹 회장들은 보통 임기가 3년이었는데 네.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이제 1년이 더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1년 동안 뭐 조카한테 넘기기 위해서 뭐 미리 준비를 했다. 아니면 실적 부담에 대한 압박감을 좀 많이 느꼈다. 두산그룹이 예. 지난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두산그룹이 전통적으로 이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았었는데 역시 한 3년 주기로 하다가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 이제 4년이 돼서 또 때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지목당한 사람이 막조카 박정원 두산 또 회장입니다. 그렇죠. 사세 경영이 이제 시작되네요. 그렇습니다. 사실 그 대기업 중에서 이제 4세 경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뭐 두산그룹이 이번에 처음입니다. 그 두산그룹은 사실 뭐 그 박승직 두산 창업주와 이제 초대 회장인 그 박두병 회장의 뜻에 따라 형제간에서 이제 경영권을 굉장히 이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형이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예. 동생이 또 다른 또 아래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이 그룹을 이끌어왔는데 이렇게 뭐 때문에 뭐 첫째 박용건 회장을 시작으로 박용호, 박용성, 박용헌, 박용만 회장까지 3세들이 경영권을 계속해서 이제 승계를 했습니다. 박용만 회장 동생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3세 중 이제 회장을 맡지 않는 사람이 이제 박용만 회장이 이제 동생인데 지금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예. 이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입니다. 근데 네.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이 경영에 뭐 다 보시면은 뭐 다 전 두산그룹 회장, 그렇죠. 두산 한 번씩 다 했어요. 그렇죠. 뭐 자녀들도 사실 지금 보면 다 두산 계열사들에게 다 가 있는데 네. 박용욱 회장만 사실은 두산과 이렇게 관련이 없어서 뭐 회장직을 맡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용만 회장에서 박정원 이 두산 지주부문 회장으로 이제 경영권이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용자 돌림 사람들이 그렇죠.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렇죠. 원자 돌림으로 이렇게 갔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원자 돌림의 첫 시작이 박정원 회장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렇게 그 형제간 경영 회장을 승계하는 거는 사실 두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네. 뭐 GS그룹이라든지 사실 뭐 LS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제간 상속을 하는데 형제간 뭐 승계를 하는데 이렇게 그 4세까지 이렇게 경영 승계가 이어진 것은 두산그룹이 처음입니다. 그 뭐 아까 표에서 나왔지만 박정원 회장은 뭐 장자 그러니까 창업 그 초대 회장이었던 박두병 회장의 장남인 박용곤 회장의 예. 장남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장자 승계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고 4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. 뭐 오는 25일 그 이사회 뭐 주주총회를 거쳐서 그 이사회 의장직에 오르는데 두산그룹은 그 주 두산의 그 회장과 이사회 의장이 주 두산의 이사회 의장이 그룹 회장직을 겸임하는 그런 네. 구조거든요. 그래서 아마 뭐 문제가 없는 이상 25일 날 뭐 이사회 의장으로 오르면서 회장직을 뭐 역임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하면 창업 20년 만에 대기업 중 처음으로 이 4세 경영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과연 벌써부터 이렇게 조카에게 넘겨줄 것인가?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지금 61살 그 그렇죠. 정도 됐죠. 예. 그러니까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돌아가면서 4년 뭐 많이 채웠다지만 뭐 속내가 있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렇습니다. 그 박용만 회장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그룹 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 이 전 회장이었던 박용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회장직을 임기를 하고 이제 동생한테 네. 물려를 줬는데 박용만 회장도 역시 당초 3년 동안 이사회 의장을
수행하려 했지만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. 근데 뭐 지난해 뭐 두산그룹의 뭐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뭐 그 회장이 또 이렇게 또 검찰에 이제 예, 문제가 소환되는 있었죠. 뭐 예. 일도 있었고, 그리고 지난해 뭐 실적이 정말 두산그룹의 계열사들 실적이 정말 엄청 안 좋았거든요. 네. 계열사의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열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 그룹 실적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실 뭐 형들한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많이 그럴까요? 치였을 치였을 것이다. 것이다. 예.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네. 얘기들도 있지만, 하지만 지난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난해 이제 모임에서 이제 뭐 협회에서 사실 박용만 회장이 상임 회장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기자간담회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만났을 때 박용만 회장은 굉장히 사실 의욕적으로 모든 거를 좀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. 그래서 더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깜짝 또 회장 경영 승계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생각할 수 있는데, 일단은 박용만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뭐 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, 오래전부터 그룹 회장직 승계를 생각해 왔고 마침 이사 임기가 끝나서 올해가 적절하다고 뭐 승계를 했고, 이런 생각으로 지난 몇 년간,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몇 년간 업무를 차근차근 이양해 왔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갑자기 갑작 그런 건 승계한 게 아니다. 아니다. 이미 준비를 해왔다. 그게 뭐 어쨌든 1년 전 뭐 이전부터 이양을 준비를 해왔고 그게 했다고 이제 선을 그었고, 특히나 또 그 다음 멘트도 되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게, 지난해까지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턴어라운드를 할 준비를 마쳤고 대부분 업무도 위임하는 등 할 일을 다 했다.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다는 게 사실은 뭘까 되게 궁금한데, 저는 근데 이런 뭐 몇 년 동안 해왔다 아니면 턴어라운드 네.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. 우리가 잠깐 그냥 의욕으로나마 제기를 했었던 뭔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약간 털어내려는 거 아닐까라는 거를 사전에 좀 막으려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보통 CEO들이 그 경영 승객을 할 때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때 손실을 엄청나게 다 털어버리고 예. 새로 시작하는, 특히나 조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4세 경영이니까 자기 때 실적을 다 털어버리고 실적 개선을 위한 바탕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이유도 있는데, 실제로 그럼 보면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제 자회사인 두산 밥캣, 대신 뭐 연내 국내 상장을 해서, 그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주 두산이 뭐 계열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연내 국내 상장 뭐 추진하고 있고, 어제 또 나왔어요. 어제 박용만 회장이 경영 승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발표된 건데, 예.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작 기계를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1조 1,3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.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,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현안들, 그리고 또 면세점 사업권 같은 경우에도 두산그룹이 어쨌든 주주단을 따냈기 때문에 그룹에서 있어서 큰 현안들, 굵직한 현안들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것은 사실 맞아요. 앞으로 남은 건 사실 이제 실적 개선인데, 일단 박용만 회장이 어제 그 회장을 뭐 승계하겠다라고 했지만은 향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은 유지를 하거든요.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쨌든 간에 약간 사업적으로 변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,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부분도 있는데,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앞으로 차기 회장인 박용원 회장과 함께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, 뭐 인재 육성 쪽에서 또 박용만 회장이 워낙 또 호탕하고 말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 육성 쪽으로 이게 또 좀 집중을 좀 하지 않겠냐. 또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또 유지를 해요. 2018년 3월까지인가가 임기인데, 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. 뭐 때로는 재계를 뭐 대변해서 뭐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해서,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구조조정, 그리고 정무적인 이제 예를 들면 상위 회장으로서 정무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박용만 회장이 워낙 또 야구 좋아하기로 유명한 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일에서는 야구장에서 더 자주 보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, 이제 기업계에서 관심은 이제 박정원 회장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어깨가 꽤나 무거울 것 같습니다. 과제들이 만만치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뭐 박정원 회장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오늘 25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변이 없는 한 회장직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. 뭐 일단 박정원 회장은 오너가 좀 그 주 두산의 최대 주주예요. 지분을 뭐 6.3%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지난 2009년부터 두산건설 회장을 좀 맡고 있고, 2012년부터는 주 두산의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는데, 역시 뭐 회장으로서 첫 시험대는
뭐 악화된 기업 실적의 회복입니다. 네. 지난해 두산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뭐 두산중공업, 두산인프라코어, 두산엔진, 두산건설 등 뭐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지난해 큰 손실을 뭐 순손실 혹은 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. 뭐 근데 당장 뭐 일단 박정원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 박정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두산건설의 경우 당장 뭐 재무 개선을 하겠다.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물론 배당을 통한 뭐 이렇게 움직임 뉴스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액면가액을 기존 주당 5,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이는 90% 비율의 감자를 뭐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뭐 감자를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익금이 잉여금이 좀 개선이 되면서 재무 개선 효과도 있고 또 뭐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당장 지금 주가가 엄청 하락하고 그쵸. 있는데 예.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뭐 이제 실적 개선을 좀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제조 전문 업체인 렉스콘에 대한 회사 분할도 추진합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고 두산의 경우에는 그 핵심 사업이 연료전지 사업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. 예.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박정원 회장이 사실 또 이렇게 또 주력으로 좀 했던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 또 면세점 두산이 면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면세점 사업권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. 이 부분에 대한 조기 안착 이런 과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뭐 또 뭐 얘기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공작기가 이제 매각을 했는데 오늘 4월에 이제 주식 계약 매각 뭐 계약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런 네. 부분이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사실 변수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그렇죠. 거거든요. 예. 그런 부분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밥켓의 증시 상장도 잘 마무리되니까 이런 부분들 뭐 박정원 회장의 앞으로의 이런 사업권은 향후 이제 두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조기 안착 그리고 재무 개선을 개선시키는 이런 부분을 재무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박씨 집안의 조카급 치고 그리고 신임 그룹 회장 치고는 지금 어깨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이 꽤 많은데요. 과연 어떻게 또 해결해 가고 타결해 나갈지 박정원 회장의 행보에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